안녕. 지난번에 이어서 신체의 모든 부분의 명령을 내리는 뇌와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신체 기관의 항상성을 유지시키는 정말 중요한 두 가지 물질에 대해서 말해볼게. 그 중에 먼저 타우린에 대해서 알아보자. 타우린은 머사이언 회로에서 호모시스타인을 해독한 후에 만들어지는 글루타사이언과 함께 만들어지는 거 기억하지? 물론 MTHFR 스닙스를 가진 사람도 이 과정이 잘 실행되진 않지만 변이가 없더라도 나이가 들면 정상 유전자를 가진 사람도 그 생산량이 현저하게 떨어져 문제를 만들게 돼. 타우린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 뇌에 관련된 것은 기억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해마에 새로운 세포를 자라게 한다는 거야. 특별한 점은 뇌의 줄기세포를 자극해 뇌세포를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진 신생 뉴런의 생존기간을 늘려줘. 이것은 이미 노화된 뇌에서도 똑같이 작용하거든. 줄기세포 자체의 증식뿐만이 아니라 이미 문제가 생긴 단백질 때문에 흥분된 소교세포를 줄이는 역할을 해. 타우린을 복용한 후에는 흥분된 소교세포의 개체수도 줄고 이미 흥분되었던 소교세포도 안정된 것을 볼 수 있어.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환경적 영향과 유전 인자로 인해서 소교세포가 활성화되면 여러 인터루킨과 TNF-알파가 늘어나 염증 수치가 높아지고 이로 인한 산화물질도 같이 늘어나게 돼. 그러면 신경염증이 생기는 거야. 이런 신경염증이 생겨 망가진 세포를 어토파지 기능으로 제어해야 하는데 그 기능도 불능 상태가 되거든. 그러면 시냅스에 적당한 가지치기를 못하게 되어서 필요 없는 가지 돌기를 생기게 하는 거야. 이런 엑스트라 시냅스들은 문제를 일으키는데 특히 자폐증에서는 학습 저하를 만들거든. 그런데 타우린이 공급되면 소교세포의 활성화로 인한 어토파지 손상을 되돌릴 수가 있어. 이미 잘못 만들어진 시냅스를 제거해서 교정할 수 있다는 의미거든. 타우린은 외부 독소와 신경염증,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뇌를 보호하고 에너지 대사와 유전자 발현을 정상으로 돕고 특히 유전자로 만들어진 단백질의 품질을 관리하는 능력이 있어. 정상적으로 유전자가 발현되어 건강한 단백질이 만들어지면 뉴런을 포함한 모든 뇌세포들이 정상이게 되지만 미스폴딩된 잘못 만들어진 단백질이 생기면 뇌에 있는 모든 세포에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되어서 신경 퇴화에까지 이르게 되거든. 그러면 당연히 장, 뇌축과 치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의 축도 망가지고 장, 당, 호르몬 대사의 항상성이 깨지게 되는 거야. 타우린은 이렇게 뇌세포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잘못된 단백질을 감시해 없애는 중요한 기능을 하는 거야. 위의 것은 건강한 뇌, 중간 것은 치매 상태의 뇌이고 아래 것은 치매 환자에게 타우린을 공급한 이후의 결과거든. 상당한 효과지. 염증성 장질환이나 자율신경장애로 인한 장질환, 파킨슨이나 자폐에도 타우린 복용은 꼭 필요해. 건강한 사람도 나이가 들면 타우린 생산이 부족하다고 했지. 머사이언 회로를 잘 돌릴 영양소를 열심히 먹어서 타우린 생산을 돕든지 아니면 타우린을 따로 복용해서 우리의 뇌를 보호하면 좋겠어. 다음은 쓸개즙에 관한 거야. 뇌 기능을 이야기하는데 웬 쓸개즙이냐고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쓸개즙은 단지 지방을 분해하고 흡수하는 데만 중요한 성분이 아니라 쓸개즙으로 열리는 리셉터의 활성도 차이로 신체의 거의 모든 작용에 영향을 주거든. 그럼 쓸개즙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보자. 쓸개즙은 간에서 콜레스테롤부터 만들어져. 콜레스테롤은 우리가 먹는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에서 만들어지는 아세틸 코엔자임 A에서 만들어지거든. 그게 크렙스 회로에 들어가 쓰인다는 거 기억하지? 비타민 D와 여러 가지 호르몬이 콜레스테롤에서 만들어지거든. 콜레스테롤을 줄여서 고지혈증을 회복하겠다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야. 고지혈증약 스타틴의 사용과 치매 발생은 비례한다는 것이 밝혀졌거든. 카니틴을 복용해서 아세틸 코엔자임 A를 잘 만들어 지방대사를 돕고 바이솔트를 먹어서 조절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야. 쓸개즙은 영양소의 흡수와 대사를 도울 뿐만이 아니라 중추신경계에서 신경 조절 역할을 하거든. 콜레스테롤에서 쓸개즙을 만드는 과정은 전통 경로와 대체 경로를 통해 주로 간에서 발생하지만 CYP46A1 유전자에 의해 뇌에서도 일어나거든. 쓸개즙은 삼투작용으로 확산되거나 리셉터를 통해서 혈액, 뇌 장벽을 통과해서 중추신경계에 들어가게 돼. 활성화된 세포막과 핵의 리셉터를 통해 직접적으로 신호를 주기도 하고 신경 전달 물질 리셉터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해. 뇌에는 여러 가지 바이오 리셉터가 있거든. FX 리셉터를 통해서 쓸개즙의 항상성, 지방대사,
당 항상성과 항염, 간재생, 기분장애와 신경전달 물질을 보내는 역할을 하고, 바이타민 D 리셉터는 칼슘 항상성과 항염작용과 약을 먹었을 때 나오는 독성 물질을 해독하는 기능을 하는데, 특히 장누수 증상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 리셉터의 활성화가 정말 중요해. CAR에서도 지방대사와 당 항상성을 지키고 이물질의 독성을 제거하고 호르몬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TGR5는 장 운동성을 지키고 항염, 신경 보호작용을 하고, C1PR2는 지방과 당 대사를 하지만 이것이 지나치게 활성화되면 간 재생을 막고 알러지와 면역작용이 심해지고 공간 기억에 문제가 생기고 우울증을 더 자극하게 돼.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쓸개즙 리셉터에 의해서 순기능과 역기능의 균형이 맞춰지는 거거든. 이런 기능 때문에 바이올 애시드를 나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 신체 기능의 균형은 순기능과 역기능이 적절하게 조화될 때 맞춰지는 거거든. 물론 장내 미생물이 균형이 맞춰졌을 때 정상적인 바이올 애시드가 생산되고 바이올 애시드 리셉터의 기능의 균형이 맞춰지는 거야. 쓸개즙 생산은 전통적인 경로인 간에서 CA와 CDCA가 만들어지고, 갑상선을 포함한 여러 가지 조직과 대식세포에서도 CDCA가 약간 만들어지는데 이것을 우회회로라고 해. 여기까지가 제1차 쓸개즙 생산 과정이야. 이렇게 만들어진 쓸개즙은 쓸개에 모였다가 장으로 분출되는데, 여기서 CA와 CDCA가 장내 미생물이 정상인 상태에서는 DCA, UDCA, LCA로 변환하게 돼. 여기에 글라이신과 타우린까지 공급이 되면 더 좋은 성분인 GDCA, TDCA, TLCA, GLCA, 투두카, 구두카 등으로 변환하게 되는 거야. 좋은 미생물 대사로 만들어진 쓸개즙에 글라이신이 붙으면 앞에 G가 붙고 타우린이 붙으면 T가 붙게 돼. 특히 여기서 초록색 표시가 되어 있는 쓸개즙은 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들이야. 장내 미생물이 균형이 잡히고 바이타민 D와 글라이신과 타우린이 풍부하면 이런 좋은 쓸개즙이 만들어져. 이것을 2차 생산 과정이라고 해. 전통 경로에서는 쓸개즙의 80%가 만들어지고 우회로에서는 20%가 만들어지는데, 만들어진 쓸개즙의 95%는 다시 재순환되고 5% 정도는 배출돼. 이런 다양한 여러 쓸개즙은 혈액을 통해 뇌 혈관벽을 거쳐 뇌에서 사용되거든. 그리고 뇌의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쓸개즙 CDCA를 만들어내는 신경회로가 따로 있거든. 이 회로가 뇌 건강에는 아주 중요해. 여기에 CYP46A1이라는 유전자가 콜레스테롤을 24하이드록시콜레스테롤로 변화시키는데, 이 과정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게 되면 아주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야. 전통회로와 우회로에도 여러 유전자가 사용되지만 특히 뇌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유전자야. 이 유전자에 문제가 생기면 아밀로이드가 쌓이고 산화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뇌세포가 사멸하고 신경염증이 생기고 RAS 경로가 지나치게 활성화되어서 암을 만들기도 해. 뇌의 필수 성분인 콜레스테롤 대사는 많은 신경 퇴행성 질환에 관련되거든. 중추신경계의 콜레스테롤의 항상성은 합성과 제거 사이의 균형을 의미하는데, 건강한 뇌를 갖기 위해서는 콜레스테롤 항상성이 유지되어야만 해. 중추신경계의 특이 요소를 만드는 CYP46A1은 콜레스테롤을 24S 하이드록시콜레스테롤로 전환시켜서 뇌혈관 장벽을 자유롭게 통과하고 간에서 CDCA로 분해되는데, 이 유전자가 콜레스테롤을 유출하고 쓸개즙 합성 경로를 활성화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야. 이 유전자 활성도는 여기에 적힌 다양한 뇌 질환의 척도가 되고, 이것을 잘 이용하면 여러 가지 병증을 고칠 수가 있어. 콜레스테롤 관리뿐만이 아니라 유전자 전사, 잘못된 단백질 제거, 시냅스 전달과 같은 중요 세포 경로를 좌지우지하거든. 이 많은 병증이 이 유전자 활성화에 관련되는데, 24S 하이드록시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으면 이 유전자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의미고, 이 수치가 너무 높으면 과활성화됐다는 뜻이거든. 거의 대부분의 병들은 이 유전자 활성도 저하로 인해서 24S 하이드록시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낮고, 반대로 자폐의 경우는 지나친 활성도로 인해서 뇌에 필요한 콜레스테롤을 고갈시키게 되는 특징이 있어. 다행히 여러 가지 약물이 나와서 증세에 따라 의사 처방에 따라 치료하면 되지만 물론 부작용이 심해. 그래서 중요한 것은 늘 말했듯이 뭔가 자극에 의해서 정상이던 유전자 활동성이 변했다면 이런 유전자를 정상으로 안정화시키는 일반적인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
유전자 정상 발현을 도와주는 쓸개즙이나 타우린이 이래서 중요하다는 거야. 쓸개즙 수용체는 뇌세포의 세포막과 세포핵에 위치하고 있어. 그 위치가 어디건 간에 이렇게 다양한 쓸개즙을 통해서 수용체가 활성화되는 거야. 쓸개즙은 작용제로도 기량제로도 역할을 하는데, 작용제는 어떤 수용체를 더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기량제는 수용체를 비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야. 장내균과 뇌기능이 정상인 상태에서 생산된 다양한 쓸개즙은 신체의 항상성 유지를 위해서 기량제나 작용제로도 사용되지만, 서로 역작용하는 쓸개즙이 같이 리셉터에 가서 균형을 맞춰주기도 해. 하지만 디스바이오시스 상태거나 뇌기능이 망가져 독성을 가진 쓸개즙이 생산된다면 이런 작용도 다 무너지게 되는 거야. 디스바이오시스 상태의 장질환과 뇌기능이 이상인 사람에게서는 쓸개즙의 대사산물이 다르게 나타나고, 이것들은 오히려 여러 가지 신경질환의 잠재적 원인이라는 것이 밝혀졌어. 쓸개즙 1차, 2차 대사산물은 신경학적 기능을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는 수용체 리셉터와 수송체 트랜스포터 역할을 해. 세포막과 핵의 리셉터를 활성화할 뿐만이 아니라 가바 리셉터, 도파민 리셉터 같은 뉴로트랜스미터 리셉터의 기능에 영향을 주는 일종의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역할로 뇌에서 신경 조절 효과를 내줘. 오트카나 터트카를 영양제로 보충하면 신경염증, 세포사멸, 산화 스트레스, 마이토콘드리아를 보호하고 잘못 접힌 단백질을 교정해준다는 것이 입증되었고, FDA 인증까지 받았으니까 일반적인 경우라면 마일설트로도 충분하지만 심각한 병을 가진 사람들은 오트카나 터트카를 먹으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 터트카는 소교세포를 자극하는 물질을 차단해서 신경염증을 막고, 이상한 단백질을 제거해서 마이토콘드리아의 기능을 보호하고, 정상적인 유전자 발현을 도와서 프로테인 항상성을 지켜줘. 물론 타우린과 바이타민 D를 잘 섭취하고 장내 미생물 균형을 이루어서 터트카 생산을 잘 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디스바이오시스 상태이고 뇌기능이 저하되어 장뇌축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냥 터트카를 복용하면 돼. 극심한 신경병증인 루게리병의 치료제로도 사용되지만 당뇨, 고지혈증, 담석, 아밀로이드 독성 제거 효과가 입증되었거든. 이 지도는 ABCC 유전자의 활성도를 보여주는 거야. 한국은 특이하게 ABCC 정상 발현이 1% 이하거든. 게다가 MTHFR 스닙스를 가진 사람들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많거든. 거의 70%의 한국인이 이런 스닙스를 갖고 있어. 이러면 쓸개즙이 거의 생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어. 그 중에서 20%는 호모자이거스야. 호모자이거스인데도 메실레이션 컨트롤을 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병증이 나타나도 놀랄 일이 아닌 거거든. 그런데 일반의학은 오로지 이런 스닙스 없는 30%의 한국인에 맞춰서 치료와 처방이 나간다는 게 너무 기막힌 현실이야. 게다가 한국인의 췌장 사이즈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현저히 작거든. 인슐린이나 소화 엔자임을 만드는 기능도 35%나 떨어져. 그러니 한국인이라면 소화 엔자임과 마일솔트를 먹는 게 기본 대사를 지키는 첫째 방법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한국인은 태생적으로도 인슐린이나 소화 엔자임도 안 나오는데, 나이까지 들면 이 모든 기능이 더 떨어지고 장뇌축이 무너져 소화기 문제나 정신병증이 나타날 확률이 높아지니까 건강하다고 자부하지 말고 값싸고 효율성이 보장된 산성 HCl과 알칼리성 바일솔트를 먹어서 너무 힘든 나의 장을 도와주자고. 다음에는 피해야 할 것과 새로 인정받는 흥미로운 성분들을 알려줄게. 그럼 새해에는 더 많이 행복하길. 사랑하는 내 친구들 안녕.